한동훈 법무장관은 사실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 검수완박을 추진하다가 그게 완성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그걸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총장직을 때 던지고 지켰잖아요. 대신에 지금 한 게 검찰개혁을 완전 개편해가지고 조직을 사실상 검수완박을 실시해버린 거예요. 수사권을 싹 뺏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남겨놓고.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하는 부서를 폐지해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원위치를 지금 시키자는 게 이 검찰 조직법 개편안을 그렇죠. 지금 전국 검찰청에 내놓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달 말쯤에는 개편하고 바로 중간 간부 인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건 저는 방향이 좋다고 봐요. 9월 달에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잖아요. 그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는 부패하고 경제 두 개만 남겨놓고 검찰에서 수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9월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직접 수사를 좀 할 거는 서둘러서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자세죠. 그냥 손 놓고 안 했겠다. 저는 그렇죠. 뭐 한동훈의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높이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박범계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없앤 일선 그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 이거 다시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부 검사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됐어요. 인지 수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열중시하고 그 10분 일하고 10시간 휴식.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그 수사를 거쳐서 올라온 거 그것에 대한 뭐 그냥 수사 지휘 정도만 하는 것이지 뭐 자기들이 직접 수사를 뭐 하는 건 못 하게 돼. 모든 형사부 검사도 인지 수사 가능하게 해서 뭐 일을 좀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길게 아니고 한 2달 만에 정광석과처럼 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자세죠. 지난 정권의 부패가 이 거의 난지도 쓰레기처럼 쌓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털겠다 이런 자세를 좀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물론 본인이 힘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 검찰 조직에서 지금 반대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야 자기 밥그릇이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장관들이 해야 합니다. 법 따지고 뭘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접 인지수사도 가능하게 하고 또 전에 검찰총장이 무슨 이렇게 특별수사본부라든가 이런 거 만들까 봐서 그것도 지금 장관 허가를 받으라고 그때 추미애가 딱 또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막아놨죠. 그런 것도 뭐 지금 수준에서 검사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수사단을 별도로 뭐 특별수사본부든 TF팀이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지난 추미애 박범계가 검사 파견하는 것도 장관이 허가받게 하고 또 수사팀 설치 이것도 장관 허가를 받게 하고 뭐 다 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이 법무부 파견 허가권도 알아서 하게 하고 수사팀 설치권도 법무부 장관이 간섭 안 하고 알아서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장관은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을 굉장히 강화시킨 그런 조치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형사부, 공판부 됐던 뭐 반부패라든지 공공수사, 국제범죄, 정보기술범죄 전문수사부가 이제 부활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1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추미애, 박범계 장관 이 사람들 이제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법무부를 탈검찰화 한다 해갖고 주로 교수, 판사 출신들, 차관까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용구, 강성국인가? 그런 사람들 다 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이용구, 그 술 먹고 운전사 기사 때린 사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꼼짝 마라.
검찰만 꼼짝 마라가 아니라 당시 윤석열 총장 미우니까 윤석열한테 아무런 권한을 뭐 좀 헐라놓고 있으면 또 수사지휘권 발동해갖고 너는 빠져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윤석열과 관련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전부 중앙지검장이 알아서 하고 윤석열한테는 보고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수사 능력이 확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원위치 시키겠다는데 그 첫 번째 그 목적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수사권이 넘어가니까 그 이전에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야, 그 검수완박 그거 잘못됐네. 역시 검찰이 나서야 뭐가 되는구만. 그렇죠. 뭐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서 감춰둔 수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2달간 그동안의 수사를 중단했던 뭐 울산 뭐 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청와대에서 특히 벌어진 구린내나는 일들 많잖아요. 또 탈원전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뭐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2달 동안에 정광석화처럼 좀 해치우겠다. 저는 뭐 그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인지수사권이 부활이 되고 형사부들에 또 이 반부패 강력부로 이렇게 합쳐놓던 것도 반부패부를 1, 2, 3부로 나누고 또 강력범죄수사부를 띄어서 별도로 만들고 이런 조직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그걸 2개월만 시행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좀 더 길게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9월에 뭐 수사권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사를 했던 것들은 계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중수적인 신설이 되어야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결국은 중수적은 무산되는 거 아닌가요? 뭐 민주당이 뭐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냥 어정쩡하게 지금 범죄 수사를 중요 범죄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그냥 우야무야 공중에 붕 뜨게 만드는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이 이 수사를 확대하잖아요. 본격적으로 하면 9월에 검수완박법이 되더라도 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수사하던 검찰하고 또 뭐 경찰하고 어떻게 협업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검을 또 다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렇게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또 직접 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은 결국은 검수완박 이게 소용없어. 그리고 장기적으로 윤석열 정권 내에서 검수완박 안 돼. 이것을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또 중수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1년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안에는 그러다 보면은 뭐 어차피 검찰이 전반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패 또 뭐 경제 수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 중에 부패하고 경제하고 관련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직 뭐 범죄든 선거 범죄든 다 도르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9월 이런 수사권이 넘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하나의 그 한동훈 장관의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 때 덮어놨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그런 비리 수사 우리가 이제 언론용어로는 사정정국의 신호탄을 올린 것 아니냐.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 그냥 묵과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죠. 확실하게 아주 뿌리채 파헤쳐버리겠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고 박사님 말씀대로 전 정권 사정수사 신호탄을 올린 거고요. 또 하나는 검수완박법 말도 안 되는 법의 무력화를 지금 시작한 움직임이라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도 중앙지검에서 그 블랙리스트 수사 저는 저 환경부하고 산자부 그 블랙리스트 정도 수사하다가 이제 전반적인 청와대 윗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그걸 지시한 조국, 임종석 그리고 인사수석 조현옥인가? 저 독일 대사로 가서 잘 계시죠.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그걸 집행했던 장관들까지도 다 수사를 하겠다 해갖고 중앙지검이 딱 가져왔잖아요. 네. 반부패 강력부에서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시동이고 그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그러면 뭐 이제 대장동 수사라든가 뭐 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뭐 월성 뭐 울산 다 수사해야죠. 거의 뭐 썩은 사건이 많아서 인천 쓰레기 매립장도 넘칠 정도로 많죠. 예. 그걸 뭐 수사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거 수사는 뭐 신속해야 된다. 다만 이제 중간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재명이가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또 당대표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떠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논리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절차적인 타당성, 정당성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재인 정권에 덮어놨던 여러 권력 비리 수사 이거 제대로 해서 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 그렇죠. 또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지. 뭐 칼자루 쥐었다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 이게 뭐야 점령구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한테 너무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완급을 잘 조절해야겠다. 그렇죠. 수사를 할 때는 정광석화처럼 해야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그 뭐 투신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이제 돈을 받은 거는 그 뭐 650만 불인가 뭐 박연차 통해서 받은 거는 이 여사가 받은 건 분명한데 이거를 받은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남편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를 검찰청에서는 당연히 알은 걸로 생각하고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광석화처럼 잡아넣든지 아니면 그냥 끝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동네방네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임채진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예? 검찰총장 부산 사람이죠. 엄청 동네방네 전화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귀에 거의 생중계다시피 들어갔대요. 매일매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절금 나는 게 나 어떻게 할까 저기 회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유 괴롭다 하고서 뛰어내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도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그럴 때도 정광석화처럼 끝냈으면은 사실 그 비극적인 사태는 안 벌어졌죠. 그리고 검찰이 그때 잘못 수사한 건 아니죠. 뇌물 뭐 650만 불인가 그 액수가 얼마나 커요. 거의 뭐 8, 90억이나 되는 돈인데 당연히 했다고는 보는데 그때 사건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광석화처럼 집어넣으면 빨리 집어넣고 우당탕탕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 가 있는데 좀 시끄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에 시끄러울 때는 양념이라고 하고 자기 집 시끄러울 때는 저렇게 고소고발하고 정말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보면. 아니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한 데가 있습니다. 조용한 데 있죠.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하면 아주 담도 높아서 다 지켜주고 무료급식하고 거기는 소음도 안 들려요. 담이 높아서 벽돌이 이게 방음 장치가 아주 좋거든요. 또 아주 높으니까. 거기 계시면 될 텐데 양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그만둔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 정도는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폭넓은 지도자가 돼야지 그걸 며칠 좀 떠든다고 못 참고 아니 MB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365일을 그렇죠. 가서 집 앞에서 그렇죠. 꽹과리 치고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같이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 MB 집에서 이명박 집 앞에서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자기 집 며칠 시끄럽다고 저렇게 저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까지 한 게 누가 저런 바람을 불일으켰어요. 문재인이가 편가르기 5년 동안 국민을 청구 농군으로 나와서 싸움질만 시킨 거예요. 그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거기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각성해야 되는데 그 고소 고발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문재인 씹기
방어용 입법을 한 거예요. 문재인 못 씹는 법. 예. 그게 그 누가 정청래가 또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원래는 예. 정동윤계인데 예. 그 후로는 또 뭐 친문으로 옮겨가더니 뭐 요즘은 또 이재명 앞장서가지고 예,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 예. 있더라고. 야, 참 사람의 변신은 무죄입니까? 국회의원은? 예. 그러니까 좀 우리 정치인들도 이제 국민 통합 화합을 해서 좀 앞장서고 또 참을 건 참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것을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을 위한 조직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자기들 권력 다시 찾아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렇죠. 상당수 국민들 그 당시 뭐 60, 70%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진짜 검찰이 검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맞습니다. 예. 자기들 수사. 잃었던 권력 되찾고 그렇죠. 우리가 검사야. 지금 검찰 대통령이 됐잖아. 뭐 이러면은 그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죠. 세상에요. 그 착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 착각이고요. 또 우리는 다른 팀들하고 다르다. 두 번째 착각이고요. 세 번째 착각. 이번에는 다르다. 안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고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예? 여러 가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위해서만 진짜 정신전력해야지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점이 많았다고 해서 그걸 또다시 보복으로 한다면은 국민들은 또다시 보복한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별한 네.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